시간에 D 앞에 개념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고 뒤에 오늘 평균값 정리까지 개념 얘기 한번 쓱 하고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풀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접선의 방정식. 우리 이 단어는 접선의 방정식과 평균값 정리를 배우는 단원인 건데,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 양가로 1번 접점의 좌표 A, FA가 주어진 경우, 그러면 접선은 그 밑에 나와 있듯이 이 접선은 A, FA를 지나고 기울기가 x =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A인 직선이므로 기울기가 F'A고 A, F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1학년 때 배웠지만 y = F'A 곱하기 x 빼기 A 더하기 FA. 우리 1학년 때 배우기를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는 직선,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y는 기울기 m 곱하기 x 빼기 a 플러스 b가 된다, 이렇게 배웠을 거야. 됐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기울기를 알아요. 기울기가 뭐라고요? F'A야. 됐니? 그래서 우리 여기 접선의 방정식에서는 기울기가 F'A이고 접점이 A, FA가 되는 거니까 우리 기울기가 요놈이고 요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y는 기울기 F'A 곱하기 A, FA를 지나가 x 빼기 A 플러스 FA가 된다.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갖고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에는 그 접점의 좌표를 이용해 F'A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즉 x =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A를 우리 도함수를 이용해, 미분을 이용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된다는 뜻이에요. 다음 2번에 기울기 m이 주어진 경우에는 접점의 좌표를 모르지만 기울기가 주어졌으므로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즉 접점의 좌표를 A, FA라고 하면, 자, 중요한 건 얘가 m에 대한 방정식이 아니고 A에 대한 방정식이야. 나는 접점의 x좌표 A를 몰라서 방정식 F'A = M을 푼다는 거지. 됐니? 다시 접점의 x좌표를 모르니까 접점의 x좌표를 A라고 두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F'A가 될 건데 걔가 M이라고 주어진 거야. 이게 나한테 주어진 값이고 이 방정식을 풀어서 A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어서 A의 값을 구하면 우리 접점의 좌표를 아는 거니까 다시 일로 돌아가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접선의 방정식은. 다음 양가로 3번에 접선이 지나는 곡선 밖의 점 x1, y1이 주어진 경우, 따라서 그 밑에 그림에 있듯이 x1, y1에서 곡선 y = fx의 근 접선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접점의 좌표를 A, FA라 두자. 그 그림에 보면은 접점의 좌표를 A, FA라 두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 즉 접점의 좌표를 A, FA라고 하면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얘가 뭘 지나가야 돼? 우리는 x1, y1에서 근 접선이었으니까 여기다가 이 접선이 x1, y1을 지나가면 되는 거라 여기 x, y에다가 이거를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방정식이 만들어지냐면 y1은 F'A 곱하기 x1 빼기 A 플러스 FA라는 A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것도 A에 대한 방정식이야. A를 몰라서 이 식을 만든 거라고. A를 구하고 싶어서. 됐지? 그래서 이거를 풀면 우리 A의 값을 구할 수 있고, A의 값을 구했으니까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얘들아,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지나가는 말로 언뜻 얘기했지만 우리 이 방정식의 근 A가 꼭 한 개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 개일 수도 있는 거야. 됐니? 우리 2차식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주어지면 그런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이 2차 곡선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보통 기울기가 똑같은 점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3차 곡선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같은 접선을 여러 군데 그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됐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방정식의 실근이 A가 꼭 하나이지는 않아. 2개, 3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됐니? 즉 fx가 몇 참수냐에 따라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A점이 A,FA 이 접점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때도 마찬가지. 됐어? 그래서 선생님 A 값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접선이 여러 개인 거예요.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접선이 꼭 한 개라는 보장은 없어. 없을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일 수도 있다. 됐어? 그거를 다시 한번 주의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 거기 양가로 4번은 선생님이 얘기 안 해준 거거든. 이거는 법선이라고 부르는 건데 법선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도 잘 물어봐요. 법선은 뭐냐면 접점을 지나고 접선의 수직인 직선. 거기 보면 밑에 접점을 지나고 접선의 수직인 직선. 얘를 법선이라고 불러요. 한자 법선인 거고. 그래서 얘를 영어로는 노멀 라인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 접선이 앞에 영어 봤는지 모르겠지만 접선이 영어로 탄젠트 라인이에요. 탄젠트 라인이 접선이고 그것과 수직, 노멀이 수학에서는 수직이라는 뜻을 갖거든. 노멀, 보통이라는 뜻이 아니라 수학에서는 노멀이 수직이라는 뜻을 갖는 단어예요. 그래서 수직인 직선, 노멀 라인, 얘를 법선이라고 부르고 그럼 얘는 접점을 지나는 건 똑같아. A,FA를 지나는 건 똑같아. 그런데 얘랑 이 접선과 수직이어야 되니까 법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F'A분의 1 얘가 법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X 빼기 A 더하기 FA 얘가 법선이 되는 거지. 됐니? 다만 거기 선생님이 괄호치고 끝에다가 주의할 걸 안 써놨는데 여기 주의할 점이 하나 있거든요. 뭔 주의할 점이 있냐면 이 법선의 방정식은 단 F'A가 뭐는 아닌 점에 대해서만 A가 아닌 점에 대해서만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왜? FA가 0이잖니? 그럼 얘는 수직에 마이너스 F'A분의 1이라는 숫자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되니? 그래서 F'A가 0인 경우는 우리 법선의 방정식이 이때는 뭐가 될 거냐면 X 이퀄 A 얘가 법선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있고 요런 점 A,FA인데 요 점에서의 접선이 수평선인 경우야. 이렇게 수평선이 되면 F'A가 0이 되는 거거든. 왜 수평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얘가 F'A가 0이 되는 거고 그럼 얘랑 수직인 직선 이 법선은 얘랑 수직인 직선 이 법선은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되니? 그럼 얘는 축과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직선은 x 이퀄 a 이렇게 쓰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접선이 x축과 평행한 직선인 경우에는 법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x 이퀄 a 얘가 법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선을 간혹 물어보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직선 접점을 지나고 A,FA 접점을 지나고 접선과 수직인 직선 얘 이름이 법선이에요. 그래서 요 직선의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접점이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 접선이 지나는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딱 유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한 페이지 넘겨보면 4페이지에 이번에는 공통접선이에요. 공통접선은 말 그대로 여러 개의 곡선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공통접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공통접선도 유형이 두 가지거든요. 거기 양가로 1번에 보면 공통접점을 갖는 공통접선을 구하는 방법이야. 다시 우리 뭐를 갖는? 공통접점을 갖는. 즉 공통접선인데 그 공통접선의 접점이 똑같은 경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y = fx라는 곡선이 이렇게 있고 얘 y = fx라는 곡선이 있고 거기에 접하는 곡선이 하나가 있는 거야. y = gx가 얘랑 접하는 곡선인 거야. 얘랑 접하는 곡선인 거야. 이게 y = gx. 그러면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 이때도 이 두 곡선이 우리는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 두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그 두 곡선에 동시에 접하는 이런 접선이 존재하는 거지. 우리는 이 접선을 공통접선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는 이 접점을
공통 접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저 공통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럼 나는 이 공통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 그럼 내가 요 점이 어딘지만 알면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따라서 내가 이 공통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주는 거야. 됐니? 그러면 나는 첫 번째 일단 얘가 이 공통 접점은 y꼴 fx 위의 점이기도 하고 y꼴 gx 위의 점이기도 하잖아. 따라서 나는 y1이 fx1하고 gx1하고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 똑같지.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즉 x가 x1일 때 fx랑 gx의 함수값이 다 똑같아.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고. 자,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요 점에서의 접선이 똑같은 놈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래서 f'x1하고 우리 g'x1이 똑같아. 그 공통 접점에서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푸는 거야. 이 두 개를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x1도 구할 수 있고 y1도 구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모르는 게 x1, y1 두 개인데 식도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x1과 y1을 다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접점을 아는 거니까 우리 공통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됐죠? 자, 다음 어려운 건 2번인데 얘가 수능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고 아마 내신 시험에서도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에서는 이 공통 접선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이번에는 공통 접점을 갖지 않는 거야. 즉 그림을 간단히 그려보면 y꼴 fx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y꼴 gx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요. 옆에 y꼴 gx는 얘랑 만나진 않아. fx랑 gx가 만나진 않고 gx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곡선이 하나는 이렇게 지나가고 하나는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에도 접하고 동시에 그러니까 y꼴 fx도 접하면서 동시에 y꼴 gx에도 접하는 접선이 존재하거든. 이런 경우에는 물론 모든 곡선이 공통 접선을 갖는 건 아니야. 공통 접선을 갖는 경우가 있고 갖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고 gx가 이렇게 생겼다면 fx랑 gx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지. 이렇게 이런 직선이 존재해서 얘가 여기서도 접하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fx에도 접하고 gx에도 접하는 이런 하나의 직선이 있을 수 있고 얘를 공통 접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럴 때도 얘를 공통 접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쟤랑은 의미가 조금 다르죠. 쟤는 하나의 점에서 두 개의 곡선을 모두 다 접하는 접선이 존재하는 경우고 얘는 두 곡선이 안 만나. fx랑 gx랑 안 만나는데 이렇게 두 개의 곡선에 모두 접하는 공통인 접선이 존재하는 경우. 됐죠? 그럼 이때도 얘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요 x좌표를 q와 r의 x좌표를 각각 a와 b라고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 x좌표를 즉 여기를 a, fa라고 하고 여기를 b, fb라 gb 미안해. b, gb라고 이렇게 둔다는 얘기야. 그러면 근본적으로 요 점에서의 접선과 요 점에서 a, fa에서 fx에 접하는 접선과 b, gb에서 y꼴 gx에 접하는 접선은 같은 직선이어야 되잖아. 됐니?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y꼴 f'a 곱하기 x 빼기 a 플러스 fa가 되는 거였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 뭐라고 쓸 수 있냐면 y꼴 g'b에다가 x 빼기 b 플러스 gb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둘이 같은 직선이어야 돼. 그럼 이 둘이 같은 직선이라는 건 기울기도 같고 절편도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됐니? 따라서 나는 이 두 직선으로부터 이런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지. 이 두 직선이 같은 직선이어야 되니까 이거 두 개가 똑같은 직선이어야 돼. 따라서 기울기 f'a랑 g'b가 똑같아야 되는 거고요. 됐니? 그 다음에 요거 x절편 마이너스 a f'a 더하기 fa랑 됐죠? 요거 전개한 거야. 마이너스 a 곱하기 f'a 더하기 fa 이게 요 직선의 y절편 얘하고 요놈의 y절편 마이너스 b 곱하기 g'p 플러스 gp 요게 두 개가 똑같잖아요. 기울기도 같고 절편도 똑같으면 이 두 개는 똑같은 직선이 되는 거겠지. 됐어? 따라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나는 뭐와 뭐를 구할 수 있는 거야?
A와 B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A와 B 두 개, 식도 두 개, 그러면 A와 B를 다 구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요점과 요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요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됐니? 그래서 식을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자, 요점과 요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나는 B 빼기 A분의 GB 빼기 FA, 즉 A, FA와 B, GB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이 기울기가 뭐랑 똑같아야 돼? F'A랑 똑같아야 되고 얘가 또 G'B랑도 똑같아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도 연립방정식이야. 얘도 등호가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됐니? 표현 방법만 다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래서 거기 두 직선이 같은 직선이라면 기울기도 같고 절편도 같아야 되므로 이렇게 요 연립방정식을 풀던지 아니면 점 Q에서의 접선과 점 R에서의 접선과 직선 QR의 기울기가 모두 같아야 되니까 요 연립방정식을 풀던지 됐어? 그래서 어떤 연립방정식을 풀던지 간에 나는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요 연립방정식과 요 연립방정식은 생긴 것만 조금 다르게 생겼지 똑같은 연립방정식이에요. 됐어? 나중에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걸 풀어도 되고 이걸 풀어도 돼. 선생님은 주로 이쪽을 푸는 편이거든요. 이거를 푸는 편이고 뒤에 인터넷 강사들 이렇게 인강들 보면은 현우진 같은 애들은 보통 이걸 풀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풀고 저기 우리 머리 없는 형 서건이 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거든요. 그래서 다 달라. 강사들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본인도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어보면 돼. 그러면 좀 더 선호되는 형태가 있을 거야. 나는 이걸 푸는 게 더 편해. 난 이걸 푸는 게 더 편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걸 푸는 이쪽 방정식을 푸는 걸 좀 더 선호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이야. 나중에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조금 더 식이 직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푸는 걸 좋아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접선에 관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됐니? 물론 이 접선에 관한 접선의 방정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함수별로 좀 더 디테일한 팁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함수의 그래프를 배우는 걸 배우지 않으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뒤에 증가함수, 극대극소, 함수의 그래프까지 배우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함수의 그래프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과 관련지어서 우리 접선의 방정식과 관련된 디테일한 그런 팁들은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지금은 우리 곡선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자, 다음 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5페이지에 롤의 정리라는 게 나와요. 자, 그래서 롤이라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롤이라는 사람이 만든 정리. 그래서 얘를 롤의 정리라고 부르고 일단 롤의 정리를 설명하기 전에 한 페이지 넘겨보면 뒤에 맨 마지막에 컨셉 4번에 보면 평균값 정리라는 게 나오죠. 됐니? 그럼 이 롤의 정리는 뭐냐면 평균값 정리랑 똑같은 정리야. 다만 평균값 정리를 직접 증명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라서 교과서상에서 보면 롤의 정리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평균값 정리가 나오는데 둘은 의미가 똑같은 정리거든. 근데 왜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를 따로따로 만들어 놨냐면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이 롤의 정리는 증명이 되게 쉬워요. 그리고 평균값 정리는 원래는 증명이 되게 어려운 놈이지만 롤의 정리를 이용하면 평균값 정리를 되게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 롤의 정리를 먼저 소개를 해놓고 롤의 정리를 간단하게 증명한 이후에 롤의 정리를 이용해 평균값 정리를 증명하는 이런 형태로 돼 있어. 교과서 상에. 됐어? 그래서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는 다른 게 아니야. 두 개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그 평균값 정리에서 기울기가 0인 경우를 따로 딱 떼어온다. 기울기가 0이 되는 특별한 평균값 정리를 딱 떼어다가 롤의 정리라고 부르는 것 뿐이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고 즉 롤의 정리는 몰라도 돼. 그냥 평균값 정리 하나만 알면 되는 거거든. 되니? 근데 롤의 정리가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얘네들의 증명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거라고 했지. 그러면 증명도 알아야 되느냐? 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일단 선생님이 거기다가 프린트에다가 증명을 다 적어놓기는 했어. 그래서 롤의 정리는 이렇다, 증명은 다음과 같다 쭉 적어놨고 평균값 정리에서도 평균값 정리는 이렇다, 증명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쭉 적어놨는데 일단 이 증명은
읽어만 보시고 몰라도 돼요. 되니 증명이 중요하진 않아. 이 증명은 언제 다시 와서 하는 거냐면 미분이 다 끝나고 적분까지 공부하고 난 다음에 시험 공부할 때 다시 와서 이 증명을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증명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증명은 내비두세요. 됐어? 그래서 이제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를 얘기할 건데, 자, 롤의 정리는 이런 거예요. 롤의 정리라는 건 우리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에 대해서 롤의 정리가 성립한다는 건데, 그 몇 가지 정리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되고, 두 번째, 열린 구간에서, 그러니까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며,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래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며, 다음 세 번째, 우리 양끝에서 구간의 양끝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은 FA와 FB가 똑같은 함수 fx가 있어. 되니? 그러면 이 함수는 결론이 뭐냐? F'C가 0이 되는 이런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 무조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우리 이걸 롤의 정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롤의 정리가 의미가 뭐냐면 이거야. 여기 x = a가 있어요. 여기 x = b가 있어요. 그런데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며 구간의 양끝점 x가 a일 때와 x가 b일 때 함수값이 똑같대. 그래서 x가 a일 때 x가 b일 때 함수값이 똑같고, 그 다음에 얘는 연속이야. 끊어지지 않아. 그리고 미분 가능해. 그럼 나는 이 그래프를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해보자. 이게 y 꼴 fx의 그래프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 사이에 f'c, x = c에서의 미분 계수가 0이래요. 자,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거니까 나는 접선이 수평선이 되는 경우를 하는 거지. 됐니? 그러면 A부터 B까지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진 곡선, 부드럽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곡선이면은 나는 A와 B 사이에서 수평선인 접선을 만약에 이런 모양이면 최소 몇 개를 그릴 수 있어? 최소 이렇게 두 개를 그릴 수 있겠지. 즉 F'C가 0이 되는 C가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는 거야, C가. 됐니? 그럼 이런 C가 무조건 적어도 하나 이상 이 사이에 무조건 있다는 얘기지. 무조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긴 놈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놈이라고 해볼까? 예를 들어 제일 간단한 놈, 얘는 이제 좀 복잡한 놈이니까 예를 들어서 x = a부터 x = b까지 함수값은 똑같다라고 했고 이 사이가 간단하게 이렇게 생긴 놈이라고 해봐. 그럼 이렇게 생긴 놈이어도 f'C가 0이 되는 점이 이 사이에 무조건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있다는 거지. 그치? 접선이 수평선이 되는 점이 이 사이에 무조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해야만 해요. 됐니? 그러면 거기 첫 번째 그림처럼 선생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자, x = a가 있고 여기 x = b가 있어서 함수값이 똑같은데 이 사이를 우리 뭐 이렇게 그 상수함수로 이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니? 그럼 이렇다면 이 위에 이 사이에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다 0이야. 됐니?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0이 되는 거니까 이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다 0이라 이때는 FC가 0이 되는 이런 C가 이 열린 구간 안에 무수히 많은 거야. 그럼 이때도 무조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이런 모양이 됐던 이런 모양이 됐던 아래로 이렇게 된 모양이 됐던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모양이 됐던 어떤 모양이 됐던 상관없이 나는 이 열린 구간 안에 무조건 수평 접선을 반드시 하나 이상은 그을 수 있다. 우리 이거를 롤의 정리라고 불러요. 자, 그럼 평균값 정리는 뭐냐? 평균값 정리는 쟤랑 똑같아. 첫 번째,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는데 평균값 정리는 이 세 번째 조건이 없어. FA랑 FB가 똑같다는 조건이 없어. 됐니? 그러면 이때는 우리 평균값 정리라는 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때 구간의 양 끝점을 이은 접선의 기울기. 즉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하고 F'C가 똑같아지는 이런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 롤의 정리에서는 FB랑 FA가 똑같았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것 뿐이거든. 근데 이때 FA랑 FB가 다르면 이때는 이놈이 0이 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0이 되지 않으면 이때는 어떤 의미는 거냐면 이런 거야. 여기에 x 이꼴 a가 있고 여기 x 이꼴 b가 있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우리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는 거지. 끊어지지 않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가 이렇게 생긴 놈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니? 그러면 우리 여기 왼쪽 좌변에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는 요점과 요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됐니? 근데 그게 F'C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랑 이 보라색 직선이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을 나는 이 사이에서 무조건 하나 이상 그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어? 그래서 이런 점이 C, 이런 점이 C가 되는 거야. 얘랑 얘가 다 평행한 이런 접선을, 즉 구간의 양 끝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을 나는 이 사이에서 무조건 그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꺾이니까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을 여기서 무조건 그릴 수 있어요. 왜? 얘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이야. 여기도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요 사이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면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을 여기 분명히 그릴 수가 있어. 반드시 그릴 수가 있어. 우리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평균값 정리라고 불러요. 그럼 이런 걸 왜 하느냐? 얘를 왜 하느냐가 목적이잖아. 그럼 제일 중요한 얘기는 어디 써져 있냐면 노래 정리 평균값 정리를 지나서 맨 마지막 7페이지에 보면 여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거든. 지금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를 배우는 이유는 여기 적어놨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적어놨느냐. 7페이지 선생님 읽어볼게요. 자, 평균값 정리는 구간 내에서 할선의 기울기와 같은 값을 갖는 미분계수의 존재를 알려주는 정리야. 자, 이게 할선의 기울기야. 곡선 위에 두 점을 이은 직선을 할선이라고 부르고 이 보라색 직선의 기울기가 할선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그 할선의 기울기와 같은 값을 갖는 미분계수가 이 열린 구간 내에 무조건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는 정리가 평균값 정리예요. 그래서 다시 평균값 정리는 구간 내에서 할선의 기울기와 같은 값을 갖는 미분계수의 존재를 알려주는 정리이기는 하지만 됐니? 이게 우리 평균값 정리의 그냥 겉모습이거든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면 이런 점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런 존재를 알려주는 거야. 하지만 그것보다 미적분과 관련된 기초적인 사실들을 설명하거나 증명할 때 사용된다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리거든요. 평균값 정리가. 즉 평균값 정리를 봐라. 우리 지금 미분을 왜 배우는 거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요? 미분을 왜 배우는 거예요? 미분이 왜 필요해요? 우리 그래프 그리려고 필요한 거거든. 되니? 다시 미분계수의 변화를 관찰하면 우리 도함수를 통해서 미분계수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그 미분계수의 값의 변화를 관찰하면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알 수 있다. 이게 미분의 쓸모거든요. 우리가 미분을 배우는 진짜 이유거든. 그런데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 이 할선이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 됐니? 즉 이 존재를 평균값 정리의 쓸모는 이런 존재를 아는 것 정도가 아니야. 우리는 이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면 우리 미적분과 관련된 기초적인 사실, 그 기초적인 사실이 뭐냐면 그래프의 모양에 관한 얘기야. 미분을 이용해 이 함수는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라는 걸 알려주는 게 우리 미적분과 관련된 기초적인 사실들이거든요. 즉 미적분학이라는 건 미분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함수 fx가 함수 fx는 이런 모양으로 생긴 함수야 라는 걸 알려주는 게 우리 미적분학의 근본 원리예요. 그게 근본 내용이야. 따라서 그 미적분과 관련된 기초적인 사실들을 설명하거나 증명할 때, 즉 미분에 의하면 얘는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거에 의하면 이런 결과에 의하면
함수 fx는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라는 게 우리 미적분과 관련된 기초적인 사실인 거야. 그리고 그 사실, 그럼 왜 그렇게 되는 건데? 라는 사실을 설명하거나 증명할 때 이 평균값 정리를 써요. 이 평균값 정리를 사용하면 그런 사실들을 우리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 평균값 정리가 없으면 그런 미적분과 관련된, 미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설명하거나 우리 증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 그래서 평균값 정리는 그런 사실들을 설명할 때 쓰인다는 거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평균값 정리의 따름 정리라고 선생님이 써놨어. 이게 훨씬 중요한 거야. 평균값 정리보다 훨씬 중요한 거고. 그래서 평균값 정리의 따름 정리를 보면 첫 번째 따름 정리는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며 열린 구간 a, b의 모든 x에 대하여 열린 구간 a, b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이면 fx는 닫힌 구간 a, b에서 상수함수라는 거지. 즉 모양이 정해지는 거야. 상수함수는 수평선 모양인 거 아니야? 맞아요? 따라서 나는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이면 그 구간 안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미분계수가 0이면 그 구간에서 이 함수는 무조건 수평선 모양이라는 거야. 즉 미분계수를 통해서 함수 fx의 모양을 알려주고 있지. 됐니? 우리 이게 미적분과 관련된 굉장히 기본적인 사실들이 되는 거고. 그러면 f'x가 0이면 fx는 왜 상수함수냐? 그걸 증명한 게 그 밑에 있는 거야. 그게 우리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 혹은 롤의 정리를 이용해 이거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여튼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균값 정리도 물론 중요한 정리이긴 하지만 평균값 정리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다른 정리 1번, 2번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됐니? 그래서 첫 번째 다른 정리가 뭐였어? 어떤 구간 안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이면 그 구간에서 상수함수다. 다시 생각해봐라 얘들아.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였어? 0이 되는 거였지. 그걸 거꾸로 설명을 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거꾸로 f'x가 0이면 걔는 상수함수밖에 없어? 맞다는 거지.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게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증명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야 정상이에요. 이제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싶을 텐데 이게 저 뒤에 이제 증가, 감소, 극대, 극소 그래프까지 가면 이제 비로소 무슨 얘기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일단 설명을 한번 더 들어보세요. 자, 다음 두 번째 다른 정리는 뭐냐? 오른쪽에 와서 두함수,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두함수 fx, g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며 열린 구간 a, b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랑 g'x가 같으면 도함수가 같으면 fx랑 gx의 도함수 f'x랑 g'x가 똑같으면 fx랑 gx도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아. 되니? f'x랑 g'x가 똑같으면 즉 도함수가 같으면 fx는 gx 더하기 c라고 했는데 fx가 gx 더하기 c라는 얘기는 뭐냐면 fx가 g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시킨 놈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되니? 다시 거기 보면 똑같다라고는 안 돼 있고 미분하면 상수는 사라지는 거라 상수만큼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fx가 gx 더하기 c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랑 똑같다 그 얘기거든. 되니? 그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시켰을 때 모양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 우리 평행이동에 의해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지는 않잖아. 되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fx랑 gx의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다. 자, 그럼 봐봐라. 지금 굉장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 거야. 뭐를 알게 됐어? 도함수가 같으면 그래프의 모양도 똑같아. 됐니? 그럼 이걸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무슨 얘기야? 나는 도함수를 가지고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알 수 있다는 뜻이야. 그렇잖아. 도함수가 같으면 함수의 모양도 똑같대요. 됐니? 그러면 이거를 조금 논리적으로 조금만 발전시켜보면 우리 도함수를 알면 그 도함수로부터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알 수 있다. 됐니? 이게 핵심 내용,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 수투 미분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됐니? 우리 지금 미분이라는 걸 배우고 있는데 미분이라는 걸 하면 즉 fx라는 함수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그 fx를 미분하면
그놈의 도함수 f'x를 구할 수 있거든요. 됐니? 그럼 f'x는 뭐하러 구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 우리 도함수를 배울 때는 도함수라는 건 미분 계수를 구하기 위해 도함수가 필요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 도함수를 통해서 나는 뭘 알 수 있다라는 거야? 평균값 정리라는 놈을 도구로 이용해 도함수로부터 원래함수 fx의 그래프의 모양을 알 수 있다. 이게 논리적인 우리 결론이에요. 됐어? 그래서 앞으로는 함수가 어떤 함수이든 상관없이 도함수만 보면 우리가 도함수를 알 수 있으면 그 도함수를 갖고 원래함수 fx의 그래프의 모양을 알 수 있어요. 대단한 발견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리고 증명은 그 밑에 써져 있는 거고 그 증명이 우리 평균값 정리 혹은 따름 정리 1 이거를 갖고 거기다 증명을 해놓은 건데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그 증명들이 지금 중요하진 않아. 그 증명들을 지금 알기 힘드니까 일단 증명들은 내려주시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55번까지 문제를 풀었을 텐데 오늘은 공통인 접선과 평균값 정리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거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자리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쭉 선생님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D56번 문제를 보시면 자, 두함수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과 gx는 dx 더하기 2에 대하여 곡선 y꼴 fx랑 gx가 x 이꼴 2에서 접할 때 상수 a와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즉 fx는 3차 함수고 gx는 2차 함수야. 우리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아직 그릴 줄은 모르지만 fx랑 gx가 x 이꼴 2에서 접한대. 다시 이 문제에서는 fx와 얘도 곡선이에요. 얘는 직선 아니야. 곡선이야. fx 3차 곡선. gx는 2차 포물선. 얘도 곡선이에요. 그래서 fx와 gx가 x 이꼴 2에서 접한다. 그러면 곡선과 곡선은 어떨 때 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만나는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가질 때 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니?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지나가고 fx가 이렇게 지나가고 gx가 이렇게 지나가? 그때 우리는 이 만나는 점에서 이 fx랑 gx가 접한다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됐니? 왜냐하면 이 만나는 점에서 fx의 접선은 어떻게 생긴 놈이겠어? 이 만나는 점에서 fx에 접하는 접선은 이 놈이 될 거고 이 만나는 점에서 gx에 접하는 접선은 이런 놈이 될 거잖아요. 그럼 그 두 개의 접선이 같아 안 같아? 안 같지? 그럼 얘는 만나기는 하지만 그 만나는 점에서 접선이 서로 다르면 이때는 접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럼 두 곡선이 접한다라는 건 언제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만나는 점에서 뭐가 똑같다? 공통 접선. 그 만나는 점에서의 접선이 똑같은 직선일 때 우리는 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처럼 fx가 이렇게 생겼고 gx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거 gx의 모양을 좀 달리해야 되는데 왜 달리할 거냐면 선생님 좀 이따 신기한 거 하나 보여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gx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곡선은 만나는 점에서 접선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됐니? 이럴 때 우리는 두 곡선이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니? 다시 만나는 점에서의 접선이 같은 직선일 때 우리는 두 곡선이 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니? 그런데 우리 접하는 게 되게 신기하게 접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요거 보세요. 이런 접선이 있을 수 있어요. 공통인 접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공통 접선이야. 근데 그 공통 접선을 기준으로 아니다. 공통 접선이 수평선이면 여러분들이 또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공통 접선이고 만나는 점이 여기야. 이게 공통 접점이야. 근데 이 공통 접점을 기준으로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됐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fx가 이렇게 생기고 gx의 그래프는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곡선이 여러분들 접선은 보통 어떤 걸 접선이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직선이 있고 곡선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또는 이렇게 지나갈 때만 얘를 접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생긴 접선도 있어요. 이게 직선이 아니라 이게 접선인데 우리 이런 것들을 접선이라고 부르는데 접선 중에 곡선이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꺾이면서 이쪽은 이렇게 생긴 거 이것도 접선이라고 불러요. 됐어? 이것도 접선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생긴 접선도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fx가 이렇게 지나가고 gx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fx의 접선도 요놈이고 gx의 접선도 요놈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것도 우리 공통 접선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됐어?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것도 접선이에요. 곡선이 이렇게 생겨서 내가 여기 한 점에서 접하는 접선을 그어봤더니 그 접선이 얘랑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만 놓고 보면 이 직선이 이 곡선의 접선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여기를 보면 이때는 이 직선이 이 곡선의 접선이 아니지. 됐니? 그래서 이 접선이 이 곡선과 여러 군데서 만나는데 한 군데서만 접할 때 그럼 얘도 접선이라고 부르느냐? 얘도 접선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보면 접선이 아니지만 여기를 보면 접선이잖아. 됐니? 그래서 만나는 점이 여러 개여도 한 군데에서만 접하면 얘도 접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접선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접하는 점이 있으면 얘는 접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다시 곡선과 곡선이 접한다는 건 가장 흔한 경우가 이런 경우야. 이런 경우야. 됐니? 그러면 이런 경우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요 점이 x 이꼴 지금 이 문제에서는 2에서 접한다는 거 아니니? 그럼 x 이꼴 2에서 접하기 때문에 그 점의 상수값이 똑같아. f2랑 g2가 똑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 거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거니까 f'2랑 g'2도 똑같고 얘를 연립해서 풀면 우리 모든 미정계수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fx가 뭐였어요? x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이었고 f가 x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이었고 그 다음에 gx는 뭐였어요? bx제곱 더하기 2였어요. 따라서 첫 번째 f2랑 g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f2 8 더하기 2a 더하기 3하고 g2 4b 더하기 2가 똑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 f'x는 3x 제곱 더하기 a 그 다음에 g'x는 미분하면 2bx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다 2를 집어넣은 게 똑같아.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12 더하기 a랑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4b가 또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b 똑같은 거니까 위에서 아래 걸 빼면 8 더하기 3은 11 빼기 12 하면 마이너스 1 2a 빼기 a는 플러스 a가 4b는 사라지고 2 빼기 0은 2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a 값 3을 여기다 대입하면 왜 b 값은 왜 이래 4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어쨌든 이때는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 더하기 b는 4분의 12 더하기 15니까 27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그럼 밑에 58번도 하나만 풀어보면 이렇게 함수의 미정계수가 들어가서 접하는 점을 알려주고 이 미정계수를 구하라는 문제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는 58번 같은 문제거든요. 58번 문제를 보면 직선 y꼴 fx가 두 곡선 y는 x세제곱과 일단 y는 x세제곱 빼기 4에 각각 접할 때 f5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각각 접할 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각각 접할 때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때는 공통 접점이 없다는 뜻이야. 왜냐면 야 봐라 x세제곱이라는 직선하고 x세제곱 빼기 4라는 직선은 서로 만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겠지.
왜? 두 개를 똑같다고 놓고 풀어도 어차피 x세제곱이 사라지면 0 이꼴 마이너스 4니까 이 방정식은 근이 없거든요. 그럼 이 두 곡선은 만나는 곡선이 아니야. 그런데 y 꼴 fx라는 하나의 직선이 이 두 곡선에 각각 접한대. 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아까처럼 두 곡선이 서로 이런, 그러니까 58번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공통 접점이 없는 공통 접선의 경우야. 요렇게 되는 경우지. 이게 fx고 이게 gx여서 각각 접하는 거야. 여기도 여기에 접하고 여기에 접하는 각각 접하는 직선이 우연히 같은 직선인 거지. 물론 이 문제 상황은 이런 상황은 아니야. 됐니? 이 문제 상황은 선생님이 정확하게 좀 그려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잘 그릴 줄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는 거지만 x세제곱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y꼴 x세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x세제곱 빼기 4는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시킨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도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놈으로 생긴 거지. 됐니? 그러면 이 두 개 모두 접하는 접선이 있느냐? 있어요. 어떻게 접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접선이 여기에도 이렇게 접하는 경우야. 이게 y꼴 fx라고 생각하는 거야. 됐니? 그럼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잖아. 물론 이 곡선, 이 직선이 나중에 얘랑 다시 만난다고 해서 얘가 접선이 아닌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한 군데만 접하면 접선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 됐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경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접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냐면 요쪽에 접하는 접선을 A라고 두고 요쪽에 접하는 접선을 B라고 둔 다음에 우리 각각 A와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두 개의 기울기도 똑같고 뭐도 똑같다? 접선도 그러니까 절편도 똑같다? 이러면 방정식이 풀린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요 x좌표를 A라고 두고 요 x좌표를 B라고 두면 나는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부터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얘가 지금 뭐였냐면 x세제곱 더하기 4였거든. y꼴 빼기 4. 그럼 얘를 미분하면 y'은 3x제곱이 되는 거고요. 얘도 y꼴 x세제곱이었으니까 걔를 미분하면 y'은 3x제곱. 그래서 3x제곱, 3x제곱 도함수가 똑같고 그래서 모양이 똑같이 생긴 거거든. 됐니? 어쨌든 나는 이 A가 이 곡선 위의 점 A, 여기는 A, 뭐라고 쓸 수 있겠어? y좌표는 a세제곱 빼기 4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y꼴 3a제곱 곱하기 x 빼기 a 플러스 a세제곱 빼기 4라고 x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다음 x가 b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꼴 3b제곱에 x 빼기 b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거든. 그런데 이때 요 직선과 요 직선이 같은 직선이라고 다른 직선이라고? 같은 직선이라고. 그럼 같은 직선이니까 첫 번째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3a 제곱이랑 3b 제곱이 똑같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절편도 똑같아야 되니까 얘를 정비하면 마이너스 3a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2a 세제곱 빼기 4하고 얘는 마이너스 3b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b 세제곱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연립방정식을 푼다. 잘 봐라. 3a 제곱이랑 3b 제곱이랑 똑같아? 그럼 3, 3이 약분되고 a 제곱이랑 b 제곱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나는 a를 마이너스 b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왜? a 제곱과 b 제곱이 똑같은 건 a와 b가 똑같을 수도 있고 a가 마이너스 b랑 똑같을 수도 있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a와 b가 서로 다른 값이잖아요. 다른 점이니까. 맞아요? 따라서 a와 b가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b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요거를 위 밑에다가 수로 집어넣는 거야.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대입했으니까 여기 2b 세제곱 빼기 4가 여기는 마이너스 2b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넘기고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4b 세제곱이 4라 b세제곱 1이고 따라서 b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지. 따라서 fx는 b가 1인 거 구했으니까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인 건데 뭐 어차피 어디다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b 꼴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나는 접하는 접선 fx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fx는 뭐가 되느냐? b가 1이잖아요. 그럼 3 곱하기 x 빼기 1 플러스 1이니까 3x 빼기 2 얘가 fx가 되는 거예요. 이때 뭐를 구하래? f5를 구하라고 했어. 따라서 f5는 5, 3, 15 빼기 2니까 13 얘가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공통접점을 갖는 경우 이거는 문제 쉬워요. 공통접점을 갖는 경우는 그 점에서 함수값도 똑같고 미분계수도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 문제가 어렵지 않을 거고 학교 시험에는 이런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야. 그러니 공통접점이 없는 공통접선의 경우 그러니 그러면 그 접점에 각각의 x좌표를 미지수로 놓고 저렇게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접점을 구하면 된다. 그렇죠?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시작할게요.